도쿄 니혼바시 바쿠로초에 위치한 나카쇼 주식회사라는 회사입니다. 인쇄용지, 출판용지 같은 산업용 종이와 와시로 불리우는 일본 전통 종이를 도매로 취급하는 업체인데요. 1783년에 창업했으니 2021년을 기준으로 23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희세 기업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1824년에 발행된 상점 가이드북 에도 매물독 안내, 에도 그 이름이 보이고 1879년에 발행된 종이업계 만즈계 교지 부문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200년 전부터 종이 도매업에 있어서는 에도에서 꽤나 유명했던 가게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기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나카무라 가문의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고문서들이 1863년의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만 세 권의 책이 화마의 습격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아 에도시대 니혼바시 인근 상가의 관행들에 대한 기록을 현세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고문서는 도쿄 주오쿠의 민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문서 중 4대째 나카무라 쇼하치가 1871년에 기록한 가훈서 에따이 니치요 기록라는 문서를 보면 가업을 이은 가게 주인이 매일같이 지켜야 할 교훈 31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교훈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100개 또는 양자로 보낼 것, 아들 상속은 후대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며 나카무라 가문의 가업은 양자를 들여 상속하는 것을 엄수할 것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가업의 상속은 곧 장자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다른 곳으로 양자 보내고 굳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양자를 들여 가업을 상속시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으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넨키모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문 기술 또는 장사를 하기 위한 상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연한을 정해두고 일종의 도제 수업 형태로 일을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초밥을 배우기 위해 주방에서 설거지만 2년, 야채 손질 2년, 생선 손질 3년 정도 거친 후 초밥을 처음으로 쥘 수 있었다 라는 종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제 수업 형태로 일을 배우러 들어온 넨키모노에게 가게 주인은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을 가르치게 되죠. 한 사람 몫을 하기까지 10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을 넨키쿠즈레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5년 정도 하다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 그만두려 한다면 5년 동안 먹은 식비, 의복비, 그 후에 발생한 모든 경비를 사장님에게 변상해야만 했습니다. 중간에 변상할 돈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에도시대 당시 도제 수업 형태로 일을 배우러 들어간다는 것은 인정받을 때까지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가에 도제 수업을 받기 위해 들어가면 동료들과 경쟁하며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준다면 상가에 양자 또는 대릴 사위로 들어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카쇼 주식회사를 비롯 스미토모, 미쯔이, 다카시마야 등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가업을 상속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도시대 일본이든 현대사회든 가게나 기업이 앞날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만큼 상인들, 기업인들의 경쟁 환경이라는 것은 혹독하기 그지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들이라는 이유로 가업을 상속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대, 수십 대에 걸쳐 이룩해 놓은 가업의 역사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에도시대 상인들은 장자 상속을 피하고 딸에게 가업을 상속시키면서 대릴 사위를 통해 가업을 발전시켜 왔던 것입니다.
상가의 대릴 사위는 수많은 경쟁 상대를 제치고 실력으로 선발된 엘리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도시대 상인들은 가브나까마라는 카르텔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왔습니다. 가브나까마는 영업상의 특권을 가진 동업자 조합이었는데요.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해 안정적인 영업을 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 특권, 즉 가브나까마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브나까마 소속 상인들의 지속적인 영업방해와 유통방해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리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에도시대 초기 도쿠가와 막부는 안정적인 상품 공급, 물가와 품질 유지 측면에서 이들 가브나까마의 존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이들 때문에 신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생기고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무려 6차례에 걸쳐 가브나까마 해산을 명령하는 포고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막부 역시 가브나까마로부터 상납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브나까마 해산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브나까마에 속한 하나의 가게가 잘못을 저질러 막부의 벌을 받게 되면 가브나까마에 속한 모든 가게가 연좌제에 걸려 연대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상가의 가업 상속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가브나까마에 속한 가게 주인 중 모자란 인간이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리사위를 선발해 가업을 상속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가브나까마의 동의와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에도시대 무가사회는 혈연을 중시하며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상가사회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딸 상속과 대리사위 제도를 이용하는 극명한 대조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도쿄의 간다, 니혼바시, 교바시의 분포에 있는 40여 개의 신이세 기업 모두가 대리사위 상속을 유지해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쟁을 통해 선발된 경영자 상속이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유지해온 비결 중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쇼와 시대 초기, 그러니까 1920년대에서 3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주요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기본 조건이 대리사위 상속 여부였다고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도쿄공업대학 사회이공학 연구과에서 진행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7만 4천 건에 달하는 데이터 중에서 가게 이름이 이세야, 요로즈야, 에치고야인 경우로 압축해 해당되는 상인 3,939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당시 시대상을 분석했는데요. 이세야라는 이름은 주로 화과자, 덴뿌라나 꼬치구이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고요. 요로즈야는 다이소 같은 잡화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치고야는 기모노를 파는 옷가게에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대략 요리집, 잡화점, 옷가게 정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왔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르게 가게의 평균 생존 기간이 15.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대를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를 이어 장사를 하기는커녕 한 대도 채우지 못하고 장사를 접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결과는 가브나까마라는 카르텔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영업 특권, 즉 가부를 누구에게 양도했는지에 대한 통계 결과인데요. 이 부분이 명확히 판명되는 대상 156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적인 통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식에게 가부를 양도한 상인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리금같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장사 권리, 즉 가부를 양도한 사람이 전체의 5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0% 정도는 퇴출된 가게의 가부를 신규 사업자가 획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본을 이야기할 때 가업계승 정신이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만 통념과 차이가 큰 연구 결과에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어쩌면 현대사회와 비슷한 비즈니스 환경에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200년 이상 된 신이세만 7,212곳에 달한다고 하죠. 평균 존속 연수가 15.7년에 불과했던 에도시대 비즈니스 환경을 뚫고 살아남았기에 그 가치를 더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1년 MDN 신쇼에서 발행된 유가메라레타 에도지다이 왜곡된 에도시대라는 책과 2015년 도쿄공업대학 사회이공학 연구과 연구성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